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이 필요해요. 제가 너무 겁을 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보람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폭발력과 그 파괴력은 일반 기업에서는 줄 수 없는 만족감입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를 봅니다. 사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면접을 통해서나 뭐 단기간에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인재들을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의도적인 중심 허물기를 지금부터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뭐 강의는 강사가 앞에 서서 하는 거고 강의를 듣는 사람은 조금 낮은 연단 밑에 앉아서 듣는 거다. 이게 정형화된 우리의 상식이죠. 뭐 우리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일부러라도 한 번씩 깨보는 노력들을 해본다면 기업에서 원하는 이노버티브 띵킹의 좋은 트레이닝이 될 것 같아요. 기차가 달려가는 거냐, 나무가 뒤로 가는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해보시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크리에이티브니스를 갖게 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뭐 입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CEO를 꿈꾸신다면 항상 유행에 민감해야 됩니다. 다양한 경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엔터테인먼트,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 또는 좋아하는 영화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양한 시각을 가지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정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CEO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고 CEO 자리에 올라갔을 때 결국 조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성공한 기업은 철학과 그 문화가 뚜렷하게 있는 회사거든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지원을 하실 때 그 회사의 철학, 비전이 무엇이냐, 그 회사는 어떤 스타일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회사의 철학과 문화는 결국은 열정을 가진 인재들이 만들어 가게 됩니다. 좋은 사례가 있는데 1930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유일한 메이저 스튜디오가 있죠. 드림웍스입니다. 94년도에 이 세 분이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감독을 하다가 나와서 독립해서 내가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라는 무수한 시도가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세 사람만 성공을 한 거거든요. 제프리 카첸버그는 지금도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출근하면서 주차장에 있는 차들의 본넷을 이렇게 만져봐요. 얘 30분 전에 출근했구나. 이 선수는 어제 밤샜네. 열정입니다, 그게. 주말에도 일을 하고 싶어서 당연히 그 가족들과 보내야 되는 시간에 대한 뭐 즐거움도 있겠지만 일을 하고 싶어서 회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슈렉이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3편까지 가면서 성공을 했죠. 그러한 새로운 시도들, 열정, 그것이 결국 훌륭한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CJ 그룹의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사업을 총괄하시는 이미경 부회장님이 계십니다. 저는 제가 이 조직에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 이미경 부회장님을 보더라도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994년도에 CJ, 당시 제일제당은 매출이 1조가 되지 않는 회사였어요. 매출이 1조가 되지 않는 식품회사가 드림웍스에 3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매출이 1조가 안 되니까 결국 손익은 뭐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1년에 버는 돈이 뭐 1,000억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회사죠. 그 회사가 드림웍스 창립을 할 때 3,000억을 투자를 했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거든요. 타임지를 보고 그때 이미경 부회장님을 타임지에서 처음 봤어요. 대단히 놀랐습니다. 비전이 있는 거죠. 먹고 사는 게 풍요해지면 이제는 품격을 찾게 될 것이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오게 된다. 그걸 먼저 본 겁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강원 대표님께서 21세기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기다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 펼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너무나 많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앞자리에 계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현실과 많이 타협을 해서 자신의 열정과는 상관없이 직업과 직장을 찾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님의 경우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자신의 열정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깨달으신 계기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조언 삼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 인생의 어쨌든 분기점이기도 됐는데 미국 유학을 가서 저는 굉장히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들어갔던 전공 수업, 청강이었어요. 단순히 내 귀를 좀 뚫어야 되겠다. 리스닝을 좀 잘해보자. 라는 차원의 신문방송학 강의를 청강을 하게 됐는데, 대단히, 커뮤니케이션이나 무슨 뭐 이런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보는 시각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현실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학문을 내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재미없게 배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국 다시 그 전공을 찾아서 제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영화, 이 뮤직비디오, 광고, 다큐멘터리, 드라마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코스예요. 제가 마침 그때 담당할 때가 다큐멘터리 세션이었는데 주제가 12살 때부터 마약을 해서 결국 마약 딜러가 돼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마약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